학과 전공 안내,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학과, 전공 선택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글 어스 프로그램으로 도시들의 위성 사진을 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도로가 뻗어나가는 방식과 건축물 모양의 차이점이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중학생 때는 단순히 지도를 보는 것을 넘어 부동산이라는 흥미가 더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국내 지도를 보며 주택의 시세를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진로를 부동산학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 당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찾아보며 취미로 부동산 지식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은 자유롭고 도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부는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도 회계 업무나 재무 관리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지리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 사회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 도시계획으로 최종적인 학과 선택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방법. 먼저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스스로에게 학과 선택에 있어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와 전문가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직업 선택 계기, 이 일을 하면서 뿌듯했던 점, 멘토의 직업 가치관에 관하여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면 학과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께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멘토링 인터뷰 참고 사이트로 휴먼 네트워크, 있다, 달팽이, 삼성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 및 원하는 진로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해본다면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입학을 위해 자소서를 쓰는 수험생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입을 위해 자소서를 쓸 때 우선 그 학교의 인재상을 읽어보고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과 소개를 꼼꼼히 분석하여 저는 학생부 종합 5개의 자소서의 공통 가치를 찾아냈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입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의 학생부 종합 서류를 넣어 여러 장의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경우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들의 공통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쓰되 끝마무리를 각 학과의 특색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면접 준비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꼭 나오는 질문이니 면접 보는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 특색과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을 받는 사회이다 보니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 방식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소서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차별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저만의 생각, 가치관을 자소서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나열하는 것은 올바른 자소서가 아닙니다. 활동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 것을 토대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학교 및 대학생활. 먼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2학년 때 도시계획과 부동산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은 관련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기업으로 취직하게 된다면 이력서에 도시계획 전공 필수 과목을 들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기업으로 취직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공 필수 과목을 들은 경험은 차별성은 물론이고 취직 분야와 세상을 보는 눈이 넓힐 것입니다. 부동산학과의 아웃풋은 훌륭합니다. 매년 가장 붙기 어려운 시험으로 꼽히는 감정평가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부동산학과로 유명한 대학 3곳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학교 내 문과 계열로서 취업률 2위도 하였고 유지 취업률도 학교 내에서 뛰어난 편입니다. 전공의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될 만한 고등학교 교과목으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지식을 습득할 때 자신이 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지식을 받아들일 때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학 수업 때 사례를 배우면서 공부할 때 더욱 흥미가 있고, 팀플이나 과제를 할 때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추천 도서는 유현준 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공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도시 공간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주택 공간의 올바른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과 후 학교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학과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좋은 학교에 맹목적으로 모든 신경을 쓰기보다는, 특히 수시 준비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자기만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취직하거나 직업을 가지기 힘듭니다. 또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그렸을 때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인간관계가 자신의 성향상 잘 맞는지 성격을 고려해보는 것도 직업 선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도시재생과 관련된 대외 활동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에서 꿈꿔왔던 것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공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힘을 쓰고 힘들다는 느낌이 아닌 힘이 샘솟고 내가 매우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분들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전 10분이나 잠깐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회계를 복수 전공으로 한 경우에는 자산신탁회사, 부동산 펀드 관련된 회사 등 재무관리를 하는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주 전공으로 하고 도시계획기사를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이 캐드나 스케치업 등 기본적인 기능을 좀 다룰 수 있다면 엔지니어링 회사 취업도 문과 계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경우 관련 공기업 취업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주 전공이라 해서 부동산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주 전공이라 해서 도시계획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활동 분야에서 부동산 앱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도시재생활동, 지역 공동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펙을 쌓는다면 이력서에 스토리텔링을 잘하여 전공을 넘어서 하고 싶은 직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멘토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인 휴먼 네트워크나 이따 등을 통하여 수험생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습득하면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의 목표를 생각하고 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온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가고 싶은 학과 진로 확신을 위해서 대학 생활의 목표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